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리포터 어행세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실수, 바로 약 복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다들 약 드실 때 무엇으로 드세요? 대부분은 당연히 물로 먹죠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저는 커피랑 한 모금 같이 먹었는데 라거나 우유랑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또는 자몽 주스가 몸에 좋다길래 약이랑 같이 마셨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뜨끔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약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약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 함께 우리 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약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중요하고 때로는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약효를 뚝 떨어뜨리는 음료부터 심지어 부작용을 확 키울 수 있는 위험한 음료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더욱 조심해야 할 약과 음료의 조합까지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약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위에서 녹고 그 다음 장에서 흡수되고 마지막으로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 약효를 전달하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약이 본연의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과 함께 마시는 일부 음료들은 이 섬세하고 중요한 과정을 방해하거나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어떤 음료는 약이 위에서 잘 녹지 못하게 하거나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해서 약효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반대로 어떤 음료는 약이 간에서 분해되는 속도를 너무 느리게 만들어서 약 성분이 우리 몸속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효가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거나 심하면 약이 우리 몸에 독처럼 작용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약, 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함께 마시는 음료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점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이제부터 어떤 음료들이 약과 상극인지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음료는 바로 자몽 주스입니다. 아니, 자몽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비타민도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약과 함께 먹을 때는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자몽 속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간에 있는 약을 분해하는 아주 중요한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마치 공장 생산 라인의 핵심 기계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몸속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효가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서 원래 나타나지 않았어야 할 부작용이 생기거나 혹은 부작용의 강도가 훨씬 세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몽 주스와 상극인 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약,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약, 심장 관련 약, 그리고 일부 수면제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약들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약 먹을 때만 피하면 된다가 절대 아닙니다. 자몽의 영향은 생각보다 오래 가요. 약 복용 전후로 최소 24시간 정도는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피하셔야 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최악의 음료는 바로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는 커피,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들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드시고 아우, 입이 텁텁하네,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커피를 들이키는 경우가 정말 흔하죠. 하지만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약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약과 카페인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어요.
심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속쓰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감기약이나 진통제 그리고 항우울제와 같은 약들은 커피와 정말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감기약이나 진통제에도 카페인 성분이 소량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커피와 함께 마시면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항우울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데 카페인과 함께 복용하면 심장 박동수 증가나 불안감 증폭 등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실 때는 잠시 커피의 유혹을 물리쳐 주세요. 세 번째는 바로 우유와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우유는 몸에 좋으니까 약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유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 성분은 일부 약 성분과 만나면 서로 달라붙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약 성분을 끌어당겨서 약효가 발휘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특히 항생제, 골다공증 약, 그리고 갑상선 관련 약들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우유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서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효를 전혀 보지 못하거나 약효가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즉, 약을 안 먹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유제품은 약과 함께 아예 못 마시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 복용 시간 기준으로 2시간 전후로는 유제품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약을 먹는다면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는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시간 간격을 지키면 약효 저하 걱정 없이 유제품도 즐길 수 있겠죠?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료는 바로 녹차와 홍차입니다. 녹차나 홍차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차 종류인데요. 하지만 약과 함께 복용할 때는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녹차와 홍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 성분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약은 바로 철분제입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철분제는 녹차나 홍차와 함께 마실 경우 철분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거의 흡수가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힘들게 철분제를 챙겨 먹었는데 흡수가 안 돼서 약효를 전혀 보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빈혈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철분제는 녹차, 홍차와는 절대 같이 마시지 마세요.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다른 음료도 있을 수 있으니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여 복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최악의 음료는 바로 에너지 음료와 이온 음료입니다. 운동 후에 마시면 괜찮겠지? 기운이 없거나 당이 떨어질 때 마시면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순간적인 활력을 주거나 수분 보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음료들이 대부분 카페인, 과도한 당분, 그리고 나트륨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세 가지 성분은 우리 몸, 특히 혈압과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심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에너지 음료 속 카페인과 약 성분이 만나면 심장이 과도하게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온 음료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약으로 혈압과 심장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음료들을 마시면 치료에 역효과를 줄 수 있으니 꼭 피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음료들이 약과 상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약을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컵,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최소 200ml 정도의 충분한 양의 물을 준비해 주세요. 한두 모금으로 대충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약이 식도에 걸리지 않고 위까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넉넉한 양의 물과 함께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차가운 물은 위와 장의 운동을 저하시켜 약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급하게 마시지 말고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은 한 번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약은 꾸준히 매일 반복해서 복용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복용은 우리 삶의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약 복용 습관이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약은 항상 물로 미지근한 물 한 컵이 가장 좋은 동반자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둘째, 다른 음료들은 약 복용 시간과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특히 자몽 주스는 24시간, 유제품은 2시간 전후를 기억해 주세요. 셋째, 만약 어떤 음료와 약이 괜찮을지 헷갈리면 주저하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약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살리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건강 이야기,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료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는 건강 리포터 어행세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